교육 철학을 얻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멘토링을 통해서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저희 학교는 지금 남자 중학교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정말 어려웠던 것들이 저는 이 학생들이 왜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을 신청하고 나서 멘토링 팀은 이렇게 수습해서 선생님 3분하고 멘토가 2명으로 이렇게 한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 처음에 계획을 짤 때에는 과학과 선생님들의 최대한 공개 수업을 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저희 멘티들은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총 2번의 공개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첫 공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활동 중심 수업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그만한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던 강의식 수업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수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멘토 선생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제가 그 전에 강의식 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대로 보여드렸고 이 수업 이후에 협의회에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멘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수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번 부딪혀보고 시도해보다 보면 나만의 방법이 생길 것이고 그 와중에 아이들이 적응을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아이들에게 모든별 수업을 다시 한번 실시하였더니 확실히 처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별 수업에서 훨씬 더 적응해서 잘 해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이 3가지였습니다. 수업의 방향을 알고 싶었고 활동 중심 수업의 준비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멘토링 수업을 하면서 제 수업의 방향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수업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의 수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관계의 경우에서는 학생들 각자의 성격을 이해해주고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학생들에게 공평한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학생에게는 잘해줘야 되고 이 학생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혼을 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멘토 선생님들께서 각자 학생들에게 적절한 대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셔서 지금 학생들별로 각자 다른 태도로 제가 대하고 있고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조언자와 조력자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멘토 선생님들께서 언제라도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십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자료나 아이디어 같은 것도 쉽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멘토링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교직 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멘토링 활동을 마치며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멘토링 활동 신청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신청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신청함으로써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신청하지 않고 고민을 했더라면 지금까지도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고 활동 중심 수업에서도 고민만 하다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 활동 덕분에 제가 활동 중심 수업에 첫 발을 내딛었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지금 멘토링 활동이 신청하기 매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저희 시간이 많이
많지는 않아서 5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과의 다음 부산상고의 조은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등학교에 처음 발령받은 11월 차로 이제 9개월째 되는 신규 교사이고요. 현재 1학년 한국사와 그리고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 첫 수업부터 좀 얽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군산상고등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아이들하고 첫 시간에 어떤 수업을 해야 되지,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찾던 중에 나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이걸 통하면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선생님의 자료는 이렇게 엄청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실시를 하면 이렇게 화려한 자료가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잘하는 게 요 정도고 혹은 요 정도 아주 간단한 키와 몸무게와 자기가 좋아하는 먹거리 정도만 이야기되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렇게 거의 모든 칸이 빈 칸이 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설명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를 표현하지를 못하는구나, 조금 더 많은 고민이 있구나라는 것을 깊게 생각했었겠지만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터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나마 잘 쓴 학생들을 중심으로 밤마다 단별 특징을 정리해서 이런 특징을 중심으로 수업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학생들이 여기에서 한국사, 현대사에 관심이 있어요, 조선사에 관심이 있어요 하니까 진짜 관심이 있구나 해서 그걸 중심으로 제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여지없이 3월, 4월이 지나고 이제 푹푹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점점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선생님들과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 멘토링의 시작은 이제 수업 진담이라고 하는 이 모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석 선생님들과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하는 멘티 선생님들과 이제 인간문이 연마소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수업 공개 계획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수업 공유하는 것 외에도 직접 이런 모임을 통해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송하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생님들이 멘티로서 함께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상업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가 저 혼자여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 고민이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 진담을 통해서 멘토링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저는 가장 처음으로 제 수업을 먼저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자고 있었고 이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우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수업을 보여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아이들을 재우는 수업을 보여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희 학교에 계신 이제 박석규 수석 선생님께서 평소에 하는 수업을 그대로 보여줘야 선생님들이 그걸 피드백 해주시고 이제 저의 평소 수업이 나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하는 강의식 수업, 제가 만든 활동지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린 게 저희 반 야구부 학생인데요. 이 야구부 학생은 맨날 맨 뒷자리에서 이어폰 끼고 핸드폰만 하는 학생이었는데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이 공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칸 앞으로 와서 이제 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활동지까지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10분이 가더라고요.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10분을 갔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는 이제 여지없이 아이들이 점점점 쓰러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업에서 이제 수석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교과서 내용이 밀리면서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필요한 내용, 필요한 지식을 선생님이 뽑아서 수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한 제가 직접 만든 학습지도 지식 위주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이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꾸려라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자는 수업이었지만 그래도 처음 했는데 훌륭하다는 칭찬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수업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는 이제
수업이었고요.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때 수업을 하면서 포인트는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 통치 과정에서 리더란 과연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실 속의 리더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끌어내는 수업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된 수업은 이제 한일 협력 수업이었는데요. 앞에 계신 선생님이 이제 일본인 선생님이시고 일본인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현재 반일 감정 혹은 안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일본과 한국이 과거에 교류했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도 이제 이런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보여드릴 것은 제가 주로 강화도 조약에 대한 건데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이제 근대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내용인데 학생들에게 아무리 이게 불평등하다고 얘기를 해도 학생들한테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화동 조약이라고 하는 가짜 조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이 문화동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군사상고 1학년 학생들은 부모와 관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선생님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아니면 선생님이 잘못한 행동을 하면 선생님 부모님이 심판한다. 와 같은 내용들을 강화도 조약에서 따와서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불평등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를 물어봤더니 자퇴하고 싶다. 선생님을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와 같은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바탕으로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근로 계약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계약 관계에서 조약을 제대로 체결해야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로써 끌어오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삶과 가까운 역사를 가르치게 되었다는 게 제 첫 번째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변화를 학생들이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글로 쓰는 걸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길래 이제 독도 수업을 했을 때는 노래 가사를 바꿔서 직접 불러본다거나 조선 전기의 대외 상황을 네컷 만화로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석조전을 통해서 고종이 지향했던 나라의 모습을 한 장면으로 그려보는 등 학생들이 글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저의 수업이 순식간에 엄청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졸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제 수업 구성이 조금 부족할 때에는 이몽곤란의 사례를 들자면 구식 군인들이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분노해서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짜 돈을 받고 밥값이 이제 일본으로 쌀이 넘어가서 밥값이 한 그릇에 5만 원이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밥 말고 라면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이들이 분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제 수업에서 아마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수업이 많이 부족하고 어렵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만큼의 성과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제가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로 아이들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빨간색이나 갈등을 표시하는 까만색을 주로 표현하는데 이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에서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무지개 색으로 사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바랬던 학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씩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지으면서 멘토로 활동해주신 수석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주신 멘티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우선 잠깐 짧게 저의 소개를 하면 저는 익산 어양중학교에 올해 실규로 발령받은 2학년, 3학년 역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차 면접에서도 꼭 소나무 같은 교사가 되자라고 면접을 봐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차로 발령 전 저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멘토링 신청을 왜 하게 되었는지, 멘토링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소감까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령 전 저의 꿈은 이렇게 새싹같이 예쁜 아이들을 소나무로 만들고 싶은, 만드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나무라고 하는 건 소중한 나의 꿈을 무한정으로 이제 피워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애들 이렇게 소나무로, 울창한 소나무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발령을 받고 나니까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학교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 지도로는 제가 일찍 교사가 된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어양중학교에서는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너무 이제 친근하게 대해가지고 애들을 어디까지 친근하게 대해야 되나 그것도 좀 이제 걱정이 됐었고, 그리고 중학교다 보니까 애들이 아직 생활 습관이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공동체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조금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민은 수업이었는데요. 수업은 이제 저도 아까 앞서서 발표하신 조은미 선생님처럼 설문지를 학기 초에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어떤 역사 수업을 하고 싶은지. 근데 애들이 역사를 다 암기 과목 뭐 외워야 된다. 암기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세요. 역사는 지루해요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이 하나둘씩 이제 책상에 엎어져가지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자괴감에 많이 빠졌어요. 내가 이러려고 역사 교사가 됐나? 나는 진짜 역사를 애들한테 재밌게 알려주고 같이 배우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역사에 대한 오히려 흥미만 더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도 들었고, 그래서 역사를 지루해하고 암기 과목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즐겁게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연수원에서 연수를 들을 때도 이제 다른 교과 선생님들 수업 방식을 들으면은 알다가도 잘 모르겠는 게 많아가지고 역사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역사과와 관련된 거를 좀 더 알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2차 준비하면서 과정 중심 평가다, 뭐 교수 평기의 일체화다 이런 말 이게 중요하다는 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멘토링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링 활동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멘토 선생님의 수업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조은미 선생님이랑 같이 근영중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조은경 수석 선생님의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하셨는데 그때 되게 다양한 신청적 자료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독립군가도 애들한테 직접 불러보라고 하셔서 애들이 스스로 꾸미는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미니 칠판을 활용하셔서 미니 칠판에다가 애들이 모르겠는 거 그리고 소감 같은 거를 모든끼리 작성을 해서 붙여서 서로 공유하는 걸 보면서 아 저런 소소한 모든 활동도 정말 좋구나라는 거를 배웠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과 비교해서 일본의 지도자가 막 가져야 될 마음가짐도 이제 애들이 직접 써보게 하면서 이제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수업 방법을 통해서 아 이렇게 이제 좀 더 생각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수업을 나누었는데요. 저도 이제 조은미 선생님처럼 이제 수업을 할 때 너무 창피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어떡하지? 나 진짜 평소대로 하면 애들이 절반은 다 잘 테고 정말 상쾌할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두려웠는데 조은미 선생님 먼저 이제 하신 조은미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이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있는 그대로 피드백을 갖는 게 가장 좋다 해가지고 저의 평소 수업을 그대로 보여드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제가 이때 수업을 한 게 그나마 애들이 조금이나마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주제인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저의 개항식 수업이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료 그리고 그래프 같은 걸 통해서 애들이 이 경제 대공황의 특징을 도출을 해내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대공황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뭐 롤러코스터다 갑자기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창의적인 대답도 해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저는 자괴감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여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할 부분이 모든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제 모든 애들이 잠깐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조금 넣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셔서 이제 모든 활동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수업 진담이라는 것도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손영란 선생님께서 주최하셨던 그 전여고에서 하는 수업 이제 컨설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방법도 배웠고 하브루타를 하는 방법도 배웠고 토론 수업 어떻게 디베이트랑 월드 카페랑 이런 걸 하면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진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역사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임이었는데 이제 전단희 선생님의 가정중심 수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빗살무늬 토기를 이제 사용 방법도 이제 애들이 직접 써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해가지고 그 쓰기, 말하기, 만들기 이런 거를 경험 과정을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수업도 배웠고 이지혜 선생님께서 이제 역사적 사건의 뉴스로 수행평가 발표해서 수행평가하는 거를 이제 과정 지도안에 그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발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배웠고 마지막으로 토론의 전사라는 책도 읽으면서 디베이트 토론은 어떻게 하는 거고 토론 그거 논제는 어떻게 애들한테 던져줘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사도 많이 다녔는데요. 여기는 임실 답사지고 여기 남원 답사지예요. 그래서 두 번의 답사를 다녀오면서 지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저도 애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스스로 표현해보는 수업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중학생이다 보니까 엄청 고차원적인 거는 좀 어렵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수업에 조금씩 넣어봤어요. 그래서 삼국통일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각자 쓰고 모든 활동으로 한 1, 2분 정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인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를 써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중국이 연예인 아는 사람 있으면 애들이 판빙빙을 많이 적어가지고 판빙빙 얘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암기 과목이다 지루하다라는 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좀 애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아영쌤 예뻐요를 이제 하나하나 한자로 찾아서 이걸 이렇게 입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역사니까 과거 사람의 강점이입하는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조홍련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대중에게도 감정이입을 해보자. 일본 사람들도 그 민족 말살 통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다. 이런 사고의 확장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감정이입하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농민분기 경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시문책을 쓰거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조금이나마 과거 사람의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1년 동안 조금이나마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한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이 멘토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3월 달에 엄청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너무 부럽다. 얼마나 수업하시기 편하실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업 선생님들이랑 많이 얘기해보면서 수업은 끝이 없다. 나도 지금 수업에 들어가는 걸 맨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수업은 이제 완성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구나. 끝까지 연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의 팁을 얻으면서 조금씩 수업을 변화시켜 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역사가 재밌어요 할 때가
때가 이제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자신감 얻고 자괴감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줄포 중에서 수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멘토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선생님 공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신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 작년 멘토링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멘토링 한 활동이 먼저 다른 거랑 비슷하게 멘토멘티 수업 공개를 먼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 이제 수업 나눔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정형외과 교사들을 위해서 팁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그 학교 방문에서 준비해 주신 간식 먹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 각자들의 고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 달랐지만 알고 보니 고민을 다 보니까 결국은 다 똑같이 수업 지도와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으로 멘토링 활동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 활동을 한 결과를 몇 가지 소감을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있는데요. 멘토 선생님이신 수업교사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도움되는 수업 방법 및 수업 자료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제 수업을 다른 멘티 선생님들과 멘토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제 수업의 강점과 약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수업 측면뿐 아니라 학생들 생활지도나 교사 업무 등 다양한 부분에서 멘토 멘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실제로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감을 남겨주신 선생님이시고요. 또 소규모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동교과 선생님들이 없기에 교과에 관해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을 물어보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또한 멘토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기본을 알려주시는 등 여러 팁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사범대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전충무돌하며 주먹구구식으로 헤쳐나갈 때 선배 교사들의 축적된 경험으로 이루어진 여러 수업 자료와 수업 노하우를 공유받고 혼자 했다면 시도해보지 않았을 여러 수업 방식 등을 시도해보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며 수업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경력이 비슷한 신규 저경력 교사와 함께해서 고충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 첨단을 위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 학생 구성원, 학교 환경 등 다양한 시각으로 수업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몇 분 멘티의 소감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듬직하시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기술과정인데요. 기술과정은 수석교 선생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과 저희 이제 기술과정 신규 2명이 만나서 지어봤는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미팅이었습니다. 왜 동해번쩍 서해번쩍 미팅이었는지 보실까요? 저희는 같은 지역이 아니라 멘토 선생님께서는 전주에 계시고 저는 군산 그리고 한 분은 남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멘토링 이제 수업 참관을 갈 때마다 되게 설렜어요. 아 오늘도 재밌는 여행을 하겠구나.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수업 멘토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학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제가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멘토 멘티 관계에서 배우고 이중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재밌게 활동했던 걸 추억하면서 사진을 같이 볼게요. 이거는 저희 학교인데요. 군산에 있는 제 학교는 학급 수가 많아요. 1학년 9학급에 2, 3학년 8학급이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2학년 전담을 하는데 저기 끝에 선생님 잠깐 송건영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저 수학교 선생님의 모든 발표 프로젝트 수업을 보고 한번 카피를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장학 선생님들이 쭉 앉아 있고 선생님이 평가받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학생이었는데 제 수업이 딱 시작됐는데 선생님들이 다들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생을 이렇게 지도에 봐주시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멘토링, 이렇게 수업 참가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피드백을 잘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수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남원 산내중으로 이제 저희가 또 여행을 갔는데요. 이제 남원 산내중은 저희 학교와 다르게 학급 수가 작았어요. 한 학급에 12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보이는 수업을 제가 또 같은 신규 수업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 학급 수가 작으니까 개별화 지도가 한 명 한 명 다 신경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 수업에 개별화 지도를 해야 딱 들어갔는데 30명의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정말 해맑게 웃으시면서 개별화 지도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이 학교 아이들의 특수 아이들을 손을 잡고 다니면서 같이 발표를 하러 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 수업에서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 애들은 따로 하거나 제 수업에서 특수 애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준비를 저도 하지 않는 점을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되고 또한 배울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노트에다가 이제 피드백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써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막상 240명의 노트를 보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 수업의 피드백을 보고 도장을 새겨야겠다 해서 도장을 종류별로 새겨서 이렇게 쿵쿵쿵 찍고 다니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엄청 좋아했던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신규 선생님의 수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원에 놀러 간 김에 사실 남원에 가족들이랑 집이 남원 산 구경 이런 거 가봤어도 남원 시내를 구경하거나 맛집을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수업 여행을 하면서 가봤는데 아담원이라는 카페에서 저희 카페에서 수업 나눔을 했어요. 학교에서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거울샷을 한 번 더 찍어본 거를 안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 참관할 때 저희의 모습인데요. 지금 지도만을 처음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앉다가 수업이 이제 활동이 시작되면 이렇게 여기가 빈자리가 되고 다 앞으로 나오셔서 정말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네, 선생님들 너무 좋아서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 카페에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맨날 웃음을 한 2시간 동안 웃었더니 턱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여기 선생님들이랑 이때는 모르신 저희 다른 수석교 선생님들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수석교사 멘토링이었고요. 제가 느낀 점은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여기 앞에 앉아서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너 이거 손 들고 발표해 해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선생님이 하셨었어요. 옛날에 문계 수업을.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희성이 너 항상 3루 1번에 앉아라. 그래서 3조 1번은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 선생님은 끝나고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수첩을 들고 나가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직접 선생님이 돼봐서 수석교사 멘토링을 받아보니까 지적이 아니라 제 수업도 노유정 선생님 수업을 보고 되게 장점을 극대화 시켜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장점을 사실
수업을 끝나고 나가는 길에 처음에는 멘토링 받기 전에는 오늘도 말렸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멘토링을 받고 나서는 내가 오늘은 이런 장점 이렇게 살렸네? 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후배들이나 혹은 제 동료 선배들, 동료 교사들한테 수업 참가하는 기회를 많이 열어서 진짜 장점을 극대화시켜줘서 좋은 같은 선생님으로 근무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 영등중학교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저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5분 안에 단지 끝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수업 컨설팅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계기, 논의, 수업 나눔, 반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우선 이걸 신청한 계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학부, 운동부, 동아리는 3개를 맡고 있고요. 수업까지 하려고 하니까 나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라는 의무심이 들더라고요. 학급은 631명, 20학급이 조금 큰 규모긴 한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인지 수업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지금 저의 수업 교사로 지금 계시는 최훈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 드렸더니 세환쌤, 그러지 말고 수업 멘토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신청을 해봐 라고 해서 그냥 저는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 동역청에서 만나가지고 최훈 수업 교사 선생님과 그다음 멘토링 김종원 선생님 그리고 저 해서 총 3분이 이렇게 구성이 됐고 수업은 각각 2번씩 하게 돼서 쭉 오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수업 멘토링, 컨설팅, 성과 공유 워크숍까지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다음 사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저희가 조금 다른 멘토링이랑 좀 다른 거는 수업 열기, 고민하기, 도전하기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는 지금 김종호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열게 하셨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선생님은 왜 이런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은 여기서 수업하는 의도가 뭐예요? 선생님은 왜 이거를 아이들에게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아이들을 공유하고 나는 이걸 해보고 싶다. 난 이걸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거를 저는 다음과 같이 그냥 적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업 열기, 고민하기, 도전하기로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구체적인 수업 방법이나 노하우 그런 걸 알려주기보다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멘토링을 하면서 얻었던 거는 수업은 교사가 얼마나 의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처음 공개 수업을 할 때, 수업 나눔을 할 때 배려심, 도전 정신을 알려주고 싶다. 이거를 의도해야겠다라고 해서 수업을 했는데 채원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피드백 문제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 수업은 성공했구나. 거기서 성취감을 느꼈고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몰라요라고 모두 대답한 사람 없어요. 선생님에게 수업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계속 진행이라고 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도 있고 이러한 선생님도 있고 내가 의도한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달라지지만 그게 100% 실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스스로의 무지함을 깨닫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세원 선생님께 들어서 이걸 그대로 그냥 실천하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러고요. 이 멘토링을 하는 것도 그러고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온 거고요. 1년 동안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싶고 제가 최근에 지금 농구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지금 좋은 글귀를 찾아서 적어보아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런 글귀를 적었어요. 너를 위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신실찬의 노래를 통해 선생님을 위해서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한 일 받고 끝으로